이 기사를 놓치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프랑스 베테랑 기술 전문 저널리스트가 한국을 방문한 후 충격 고백. 단 3일 만에 그의 관점이 완전히 뒤바뀐 사건과 한국에서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놀라운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르노 르페브르이고 저는 15년 동안 기술 분야 저널리스트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술 잡지 중 하나인 글로벌 테크 리뷰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 새로운 컴퓨터, 로봇, 그리고 온갖 놀라운 발명품들에 대해 글을 씁니다. 한국? 제가 한국에 가길 원하세요? 저는 제 상사인 마리와 통화하면서 전화를 꽉 쥐고 물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뭔가 흥미로운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르노 마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모두가 항상 미국, 일본 또는 독일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독자들이 이것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사무실 창문 너머로 아래 파리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제 우울한 기분과 어울렸어요. 42세인 저는 유럽의 익숙한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껴왔습니다. 제가 거의 알지 못하는 나라로 지구 반바퀴를 날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불안감으로 제 위를 비틀었어요. 이탈리아 제조업에 관한 제 기사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 임무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대부분의 연구를 마쳤어요. 그거 완벽하네요. 마리가 외쳤습니다. 당신은 한국과 이탈리아를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 독자들에게 전통적인 접근법과 새로운 혁신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매력적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저의 좌절감을 숨기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얼마나 오래 그곳에 있어야 하나요? 일주일이요, 마리가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다루고 싶은 3가지 주요 영역을 탐색하기에 충분한 시간일 거예요. 교육, 디지털 정보, 그리고 교통기술이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컴퓨터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에 가기 전에 이 나라에 대해 뭔가라도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검색창에 한국 혁신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제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수많은 기사들이 한국의 번개처럼 빠른 인터넷, 창의적인 교육 시스템, 그리고 선진화된 교통기술들을 칭찬했습니다. 통계는 한국이 단 한 세대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기술 강국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아마도 이 이야기에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제 여행 가방을 싸면서 저는 마리가 보낸 일정을 검토했어요. 저의 첫 번째 인터뷰는 특수고등학교에서 서연이라는 젊은 교육 코치와 함께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민수 박사가 운영하는 디지털 정보센터를 방문할 예정이었죠. 마지막으로 강동혁이라는 엔지니어가 이끄는 전기 자동차 연구 시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내가 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가방을 닫으면서 궁금해했어요. 다음날 저는 비행기에 앉아 구름 아래로 프랑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행은 거의 12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저를 감동시키지 못할 것 같은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12시간이었죠. 제 노트를 검토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 때 나이든 한국 남성이 제 옆좌석에 앉았습니다. 한국 첫 방문인가요? 그는 친근한 미소와 함께 물었어요. 네, 저는 인정했습니다. 일 때문에 가는 중이에요. 아, 놀라실 거예요.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유럽인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무슨 뜻이세요?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겨 물었어요. 그는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과거 위에 건설하죠. 한국에서는 우리는 미래를 위해 건설합니다. 그 수수께끼 같은 말과 함께 그는 헤드폰을 쓰고 눈을 감았어요. 비행기가 여러 나라와 바다 위로 솟아오를 때 저는 창밖을 응시하며 서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 궁금해했습니다. 기장이 인천국제공항 착륙을 알리기 전에 해가 지고 다시 떠올랐어요. 아래에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고대 사원과 미래적인 마천루가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의심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작은 호기심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보여줘. 한국 비행기 바퀴가 한국 땅에 닿을 때 저는 속삭였어요. 나는 놀랄 준비가 되어 있어. 저는 피곤하지만 호기심을 느끼며 호텔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 후 택시를 타고 미래 고등학교로 향했어요. 그 건물은 제가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알던 학교들과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게 하는 큰 유리창이 있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미래라는 이름은 한국어로 퓨처를 의미합니다. 제가 곧 보게 될 것에 어울리는 이름이었죠.
입구에서 한 젊은 여성이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지적이고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르페브르 씨이시죠?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연입니다. 저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시차로 인한 피로를 느끼며 대답했어요. 저에게 학교를 보여주시기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쁨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기자들과 저희의 교육 방법을 공유하게 되어 기뻐요. 저희가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조용함이 없었어요. 유럽 학교에서는 조용한 복도와 엄격한 질서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학생들이 교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대화하고 열린 공간에서 함께 작업하고 있었어요. 조금 혼란스럽지 않나요? 저는 다채로운 블록으로 무언가를 만들면서 활기찬 토론을 하고 있는 학생 그룹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연 씨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에너지에는 목적이 있어요. 저희는 학생들이 그저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흥분되고 참여할 때 학습이 가장 잘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저를 전에 본 적 없는 교실로 안내했어요. 교사를 향한 책상줄 대신 학생들은 테이블 주위에 소그룹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디지털 태블릿이 교과서를 대체했고 다채로운 도표가 벽을 덮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저희가 들어왔을 때 학생들이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자신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학생들과 이야기해도 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 그룹이 특히 흥미로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질, 정화 시스템처럼 보이는 것을 설계하고 있는 4명의 학생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우리 방문객에게 너희 프로젝트를 설명해 줄래? 서연 씨가 약 13살로 보이는 소년에게 물었어요. 민준이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놀라울 정도로 좋았어요. 저희는 깨끗한 물이 없는 마을을 위한 태양열 수질 여과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저희는 전 세계의 물 부족에 대해 배웠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놀라움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건 대학 수준의 프로젝트 같은데요. 중학생들에게는 너무 어렵지 않나요? 민준은 제 질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서연 선생님은 항상 나이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저희는 그저 올바른 질문을 하고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기만 하면 돼요. 저는 그 후 2시간 동안 서연 씨가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직접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질문을 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수학 문제에 막혔을 때 서연 씨는 공식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 숫자들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곧 그 여학생은 스스로 해결했고 그녀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빛났어요. 휴식 시간에 서연 씨는 교무실에서 저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작년에 로마의 유명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은 예의 바르고 인상적인 양의 정보를 암기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많이 변하지 않은 교육 과정을 따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죠. 서연 씨가 외교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내일의 문제들이 창의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에게 단지 사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르쳐요. 나중에 저는 수업을 참관하러 온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지민이라는 이름의 한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제 딸은 전에는 수학시험 전에 울곤 했어요. 이제는 서연 선생님이 수학이 우리 주변 세계를 설명하는 방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재미로 수학 문제를 풀어요. 방문이 끝날 무렵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감탄이었어요. 이곳은 단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젊은 마음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저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서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단지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군요. 서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르페브르 씨께서 저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에요. 한국에서의 나머지 시간도 똑같이 눈이 열리는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택시로 돌아가면서 저는 점점 커지는 흥분으로 제 메모를 검토했어요. 저는 유럽에서는 통하지 않을 이상한 외국 방법에 대해 글을 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신 저는 유럽 학교들이 이 접근 방식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한 방문은 끝났고 두 개가 남았군. 택시가 출발할 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나에게 어떤 다른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 디지털 혁신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아침 햇살 속에 빛났고 곡선형 유리 외관은 위에 푸른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어제 미래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놀라움 이후 저는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정부기관 전형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장소 이 정말로 혁신적일 수 있을까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넓은 로비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가 예상했던 종류의 활기는 아니었어요. 서류를 움켜쥐고 좌절한 사람들의 긴 줄이 없었습니다. 소리 지르는 소리도 없었고 혼란도 없었어요. 대신 시민들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동했고 많은 이들이 터치스크린이 있는 세련된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배경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와 그곳은 정부기관이라기보다 현대적인 호텔 로비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르페브르 씨 환영합니다. 50대의 품위 있는 남성이 손을 내밀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세련된 안경과 그의 눈가에 작은 주름을 더 깊게 만드는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한민수 박사입니다. 저희의 디지털 혁신 여정을 보여드리기를 기대해 왔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그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어떤 정부 기관과도 다르게 보이네요. 한 박사가 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죠. 저를 따라오세요. 우리가 센터를 걸으면서 한 박사는 그들의 철학을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정부 서비스가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반대가 아니라요. 10년 전에는 간단한 서류 하나를 받기 위해 줄에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했어요. 익숙하게 들리네요. 저는 프랑스와 특히 이탈리아에서의 경험을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제 동료 안토니오 로시는 로마에서 시민들이 기본적인 서류 처리를 위해 며칠을 기다리는 것을 기록했어요. 한 박사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한때는 그랬어요. 하지만 정부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완전히 새롭게 상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지도 위에 파란색 점들이 맥동하는 큰 디지털 디스플레이 앞에 멈췄어요. 이것은 도시 내 모든 디지털 서비스 지점을 보여줍니다. 한 박사가 설명했어요. 시민들은 이러한 위치 중 어디서나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집에서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요. 저는 한쪽 눈썹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들을 직접 보지 않고 어떻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나요? 말로 대답하는 대신 한 박사는 저를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로 안내했어요. 직접 해보세요. 그는 임시 아이디 카드를 건네주며 제안했습니다. 저는 세련된 터미널에 다가가 카드를 스캔했어요. 즉시 화면이 여러 언어로 된 옵션으로 밝아졌고 완벽한 프랑스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세부사항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들은 외국인들도 편안하게 느끼도록 생각했던 것입니다.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친근한 인터페이스가 안내했습니다. 한 박사의 안내로 저는 임시 거주자 증명서를 선택했어요. 시스템은 제게 손을 스캐너에 올려놓고 작은 카메라를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빠른 생체 인식 확인 후 키오스크 옆에 프린터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30초 후 공식 문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다인가요? 저는 믿기지 않아 물었어요. 파리에서는 이것이 몇 시간이 걸리고 여러 양식을 작성해야 할 텐데요. 로마에서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진짜 마법은 시민들이 여기 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저에게 앱을 보여주었어요. 몇 번의 탭으로 그는 한국인들이 세금 신고부터 차량 등록, 출생증명서부터 사업자 등록증까지 사실상 모든 정부 서비스에 스마트폰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보안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물었어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면 해커들이 걱정되지 않으세요? 물론이죠. 한 박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제센터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저를 보안문을 통해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먼지 쌓인 파일 캐비닛과 과로한 직원들 대신 저는 첨단 기술의 운영센터에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큰 화면들이 벽을 덮고 있었고 다채로운 차트, 지도, 데이터 스트림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젊은 기술자들이 컴퓨터 화면에 얼굴이 비치는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일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한 박사가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실시간으로 보고 즉시 대응할 수 있어요. 젊은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박사님, 저희 방문객에게 시민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네, 부탁해요. 한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르페브르 씨, 이분은 영미 씨, 저희 팀 리더 중 한 명이에요. 영미 씨는 저를 그녀의 워크스테이션으로 안내하고 숫자와 그래프의 대시보드를 보여주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시민들이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을 추적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시스템이 즉시 표시하고 우리가 직접 도울 수 있어요. 그녀는 노인 시민이 연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은 최근 알림을 클릭했습니다. 저희는 이 신사분이 같은 양식을 3번이나 시도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영미 씨가 계속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자동으로 그를 라이브 도우미와 연결하여 프로세스를 완료하도록 도왔어요. 그런 다음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저는 정말로 놀라워하며 그곳에 서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단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디지털 시스템을 신뢰하도록 설득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제 동료 안토니오가 항상 기술은 수세기 전통의 뿌리를 둔 관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요. 한 박사는 생각에 잠겨 미소 지었습니다. 비밀은 기술 자체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설계한 모든 것의 중심에 시민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필요와 좌절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는 모든 것 위에 눈에 띄게 표시된 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숫자를 보여주었어요. 98.7%. 이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시민 만족도요.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나 얼마나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부가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여부예요. 이후 한 박사의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저는 놀라움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흥미로운 기술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구축한 것은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입니다. 정부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재구상이에요. 한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르페브르 씨. 혁신은 단지 새로운 가젯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개선하는 것이에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로 걸어 나오면서 저는 가능한 것에 대한 제 이해가 확장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꺼내 파리에 있는 저의 편집장에게 전화했어요.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각도를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지 기술적 발전이 아니라 사회 자체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혁명이에요.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상점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알아챘습니다. 불과 이틀 전 한국에 도착했던 회의적인 저널리스트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네요. 아침 햇살은 제 택시가 서울의 분주한 중심부에서 벗어나며 밝고 따뜻했습니다. 저희가 전기 자동차 연구센터를 향해 가는 동안 높은 건물들이 더 트인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놀라운 발견을 한 이틀 후 저는 마지막 목적지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저희 전기 자동차 기술을 처음 보시나요? 택시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며 물었어요.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유럽의 전기 자동차에 대해 글을 써왔지만 한국 차량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운전기사님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단한 것을 보실 겁니다, 선생님. 저희 전기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이에요. 저희는 마치 작은 도시처럼 보이는 곳에 세련된 건물들이 펼쳐진 거대한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주요 건물은 바다 파도를 연상시키는 유리와 강철의 물결 모양을 특징으로 했어요. 입구에 있는 커다란 간판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한국전기자동차혁신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택시에서 내리자 한 남자가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고 저를 향해 빠르게 걸어왔어요.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30대 후반 밝고 활기찬 눈과 열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르페브르 씨, 저희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동혁입니다. 그가 제 손을 단단히 잡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여정이 편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아주 편안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니 시설이 꽤 인상적이네요. 강 씨가 웃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을 보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오늘 보여드릴 것이 정말 많아요. 저희가 입구를 지나 걸으면서 저는 전문가로서의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유럽에서 많은 전기 자동차를 봐왔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여러 회사들이 좋은 진전을 이루고 있어요. 강 씨는 존중하는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은 보신 적이 없을 거라고 약속해요. 로비 자체가 멋졌습니다. 유리 천장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오는 넓은 열린 공간이었어요. 중앙에는 차라기보다는 조각품처럼 보이는 세 대의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드러운 곡선과 빛나는 표면은 정지해 있어도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것들은 저희의 현재 생산 모델입니다. 강 씨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흥미로운 작업은 저희 연구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시작할까요? 저희의 첫 번째 정류장은 강 씨가 배터리 혁신 연구실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큰 유리창을 통해 저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첨단 장비로 작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연구실 안에서는 로봇 팔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움직이며 작은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은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서 이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5배 빠르게 충전되고 2배 더 오래 지속됩니다. 강 씨가 열정으로 눈을 빛내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정말 특별한 것은 그들의 안전성이에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한 기술자가 2개의 배터리 셀 하나는 기존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새로운 디자인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그는 의도적으로 금속 도구로 기존 배터리를 구멍을 냈어요. 그것은 즉시 불꽃이 튀고 놀랍게도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새로운 배터리에도 같은 일을 했어요. 제가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도 연기도 심지어 불꽃도 없었어요. 그것은 놀랍네요. 저는 잠시 전문가적 거리를 잇고 인정했습니다. 항상 안전 우선이죠. 강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기술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보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여러 차량이 복잡한 코스를 따라 조용히 움직이는 거대한 실내 테스트 트랙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운전자가 없었어요. 저희의 AI 주행 시스템은 단순히 지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관측 데크에서 지켜보는 동안 강 씨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맥락을 이해하고 순간적으로 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화면에서 그는 저에게 차량이 도로에 장애물을 치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는 다른 차선으로 회피해야 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AI는 장애물의 유형, 승객의 안전, 주변의 위험 등 여러 요소를 분석한 후 최적의 결정을 내렸고 이 모든 것이 밀리초 안에 이루어졌어요. 저는 안토니오 로시의 이탈리아 전통 자동차 제조 공장을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숙련된 장인들이 여전히 수십 년에 걸쳐 개선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방법을 따라 여러 부품을 손으로 조립했어요. 그 전통에는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명확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저는 말했습니다. 장인 정신이 효율성보다 중요시됩니다. 그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에는 예술이 있지만 그것은 자동차를 비싸고 때로는 덜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요. 강 씨는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전통을 존중합니다. 르페브르 씨. 하지만 저희는 가장 위대한 전통이 혁신 자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끊임없이 개선하고 적응하는 것이죠.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강 씨가 제게 그들의 최신 프로토타입을 경험해보라고 초대했을 때 왔습니다. 너무 세련되어 거의 현실처럼 보이지 않는 차량이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문이 날개처럼 위로 올라가면서 자동차 객실이라기보다 거실처럼 보이는 내부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제가 편안한 좌석에 자리 잡자 강 씨가 말했어요. 이것은 운전에 소비할 시간을 돌려주기 위해 설계된 이동식 주거 공간입니다.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대가 없었어요. 단지 투명한 유리 패널에 있는 단순한 인터페이스만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탑승감이 너무 부드러워서 저는 거의 저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어요. 자동 조종 장치가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 씨가 설명했어요. 여행하는 동안 일하거나 쉬거나 오락을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 5분 충전으로 6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재생 에너지로 구동되는 충전소를 전국에 설치하고 있어요. 차량이 테스트 트랙을 완벽하게 주행하며 모든 회전을 예상하고 놀라운 정확도로 속도를 조절하는 동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그저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인간과 교통수단 사이의 완전히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저희가 본관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벽에 있는 사진들이 단 10년 만에 그들의 차량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보여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 진전은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방식입니다. 강 씨는 조용한 자부심으로 대답했어요. 저희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도약합니다.
연구원들과 엔지니어들이 테이블을 가로질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시설의 밝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저는 방문 내내 제 마음속에 자라온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인가요? 다른 나라들이 변화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귀하의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혁신할 수 있나요? 강 씨는 대답하기 전에 질문을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얼마 전에 모든 것을 다시 구축해야 했기 때문일 거예요. 한국전쟁 이후 저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프라도 없고 보호해야 할 확립된 산업도 없었어요. 그 백지 상태가 저희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기존 시스템에 부담 없이 모든 것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떠날 준비를 하자 강 씨는 저에게 작고 우아한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안에는 그들의 최신 차량의 미니어처 모델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강 씨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완전히 새롭게 상상해야 합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면서 저는 수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제 안의 회의적인 저널리스트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꺼내 이탈리아에 있는 안토니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토니오, 저는 흥분해서 말했어요. 오늘 내가 본 것을 믿지 못할 거야. 우리가 교통에 대해 생각했던 모든 것이 여기서 완전히 새롭게 상상되고 있어. 직접 와서 봐야 할 것 같아. 서울 스카이라인이 시야에 들어오자 저는 제 기사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를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가 간의 단순한 비교 대신 그것은 제 자신의 관점이 단 3일 만에 완전히 변화된 이야기가 될 것이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제 메모를 침대 위에 펼쳐놓고 놀라움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일 전 저는 서구 기술을 모방하려는 국가를 발견할 것이라 기대하며 한국에 도착했어요. 대신 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비전으로 혁명을 이끄는 국가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서현 씨의 창의적인 교육 방법, 한 박사의 시민중심 정부 서비스, 그리고 강 씨의 혁명적인 교통기술을 설명하면서 글이 쉽게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글을 쓰면서 저는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혁신으로 삶이 변화된 평범한 한국인들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술 뒤에 있는 훌륭한 마음만이 아니라요. 다음날 아침, 저는 여러 현지 주민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서울의 인기 있는 카페를 방문했어요. 사람들이 노트북으로 작업하거나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단순히 커피를 즐기면서 카페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갓 내린 커피의 풍부한 향기와 섞인 달콤한 페이스트리 냄새가 따뜻하고 초대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저의 첫 번째 대화는 회계사로 일하는 두 어린 아이의 어머니인 지영 씨와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고 이야기하면서 열정적으로 손짓하며 말했어요. 디지털 정부 시스템이 생기기 전에는 지영 씨가 커피를 저으며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등록을 위한 간단한 서류 작업을 하기 위해 하루 종일 휴가를 내야 했어요. 한 사무실에서 다른 사무실로 가면서 몇 시간 동안 긴 줄에 서 있어야 했죠. 그럼 지금은요? 저는 물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즉시 밝아졌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자는 동안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해요. 지난주에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재산세를 납부하고 아들을 새 학교에 등록했어요. 모두 집을 나가지 않고 30분도 안 되는 시간의 말이에요. 다음으로 저는 웃을 때 주름이 지는 친절한 눈과 거친 손을 가진 60대의 택시기사 민호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택시를 운전해왔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전기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저는 반대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신뢰하지 않았죠. 무엇이 마음을 바꾸게 했나요? 저는 물었어요.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전기 택시를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민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가솔린 차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연료 비용 없이 많은 돈을 절약해요. 승객들은 조용하고 깨끗한 승차감을 즐깁니다. 그리고 제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환경을 돕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요. 이러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상적인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놀라운 초대를 받았어요. 서현 씨 한 박사님, 그리고 강 씨가 저를 위해 전통 한국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벽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종이 스크린이 있는 개인실의 낮은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저희 일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들과 합류하자 한 박사님이 말했어요.
테이블은 곧 다채로운 요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이 나는 매운 찌개, 양념된 채소, 구운 고기, 그리고 제가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매우 즐겼던 많은 음식들이었어요. 저희가 식사를 하면서 대화는 개인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방문 내내 제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혁신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나요? 서윤 씨는 생각에 잠겨 미소 지었습니다. 저에게는 학생의 눈이 이해로 빛나는 순간이에요.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해결할 때죠. 그때 저는 제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한 박사님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1에서는 존엄성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시민은 정부로부터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기술은 그 존중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강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통이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야 한다고 믿어요. 저희 차량은 단순히 몸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 이상의 일을 합니다. 그들은 지구를 보호하면서 커뮤니티를 함께 모읍니다. 입에서 녹는 달콤한 떡인 디저트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제 기사가 완전히 변형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한국과 이탈리아 혁신 간의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인간적 가치에 의해 안내될 때 기술이 사회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호텔로 걸어가면서 저는 한국에서 찾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영감이었어요. 며칠 전에 마지못해 도착했던 회의적인 저널리스트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이 배운 것을 세상과 공유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 비행기는 저녁까지 없었기에 저는 한 곳을 더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명성에 걸맞은지 보고 싶었어요. 저는 출발 몇 시간 전에 도착했고 즉시 감명을 받았습니다. 공항은 거대했지만 어쩐지 평화로웠어요. 햇빛이 높은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식물들이 자연을 실내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제 주위를 정말로 끈 것은 로봇들이었어요. 디지털 얼굴을 가진 친근해 보이는 로봇들이 돌아다니며 승객들이 탑승구를 찾거나 여러 언어로 질문에 답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로봇에 다가갔을 때 그것의 화면은 미소 짓는 얼굴로 밝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것은 완벽한 프랑스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내어 웃었어요.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혁신에 대해 글을 쓰는 저널리스트예요. 저희 스마트 공항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나요? 로봇이 친절하게 제안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공항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신발이나 전자제품을 제거할 필요가 없는 고급 바디 스캐너로 보안 검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어요. 생체 인식 게이트는 여권과 얼굴을 동시에 확인하여 긴 이민주를 없앴습니다. 저는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를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조용한 카페를 찾았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제 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결론을 쓰면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어요. 한국은 단순히 빠른 인터넷과 반짝이는 새로운 가젯을 가진 국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혁신을 근본적인 가치로 삼은 사회이며 창의적 사고의 불꽃이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밝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암기가 아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교실에서부터 시민들의 시간이 존중받는 정부기관, 그리고 사람과 지구를 모두 보호하는 교통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세계의 진보가 의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프랑스와 전통적인 이탈리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미래의 도전에 직면할 때 아마도 우리는 단지 익숙한 패턴뿐만 아니라 동쪽의 이 역동적인 국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혁신의 불꽃은 단지 기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자체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재상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혁신이 특별한 이유의 본질을 잘 담아냈다는 만족감을 느끼며 제 글을 다시 읽어보았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저는 제 초안을 읽은 편집장 마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작품이에요, 아르노. 우리가 예상했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네요. 당신의 관점이 분명히 바뀌었군요. 그리고 우리 독자들의 관점도 바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다음 달 호의 표지 기사로 내보낼 거예요. 비행기가 한국 땅에서 이륙할 때 저는 아래로 펼쳐지는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땅으로 떨어진 별들처럼요. 일주일 전에 도착했던 회의적인 저널리스트는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발견으로 겸손해지고 가능성에 흥분하며 세상과 공유할 한국 혁신의 불꽃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 파리로 돌아와서 저는 사무실에 들어갔고 박수로 맞이받았어요.
제 동료들은 모두 제 기사 초안을 읽었고 그들은 질문으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묘사한 것처럼 인상적인가요? 기술 섹션의 필립이 물었어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그를 안심시켰어요. 사진과 말로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완전히 담아낼 수 없어요. 출판 후 며칠 내에 제 기사는 저희 웹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읽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후속 기사에 대한 요청이 쏟아졌고 몇몇 유럽 기술 회사들은 한국 혁신 모델을 연구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로시로부터 받은 전화였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새로운 기술에 대항하여 전통적인 제조 방법을 옹호해 왔었어요. 제가 틀렸어요. 그는 전화로 겸손한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당신의 기사를 읽은 후 저는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곳의 연락처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다음 달에 비행기를 예약하고 있어요. 6개월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혁신을 직접 목격하고 싶어하는 유럽 기자들과 비즈니스 리더들의 대표단을 이끌고 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저는 익숙한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윤 씨, 한 박사님, 그리고 강 씨가 공항에 저를 다시 맞이하러 왔었어요. 불꽃이 퍼지고 있어요. 저는 따뜻한 악수를 나누며 그들에게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제 뒤에 새 친구들과 대표단과 함께 터미널을 걸으면서 저는 깊은 목적 의식을 느꼈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행이 물리적 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멀리 여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회의주의에서 믿음으로, 의심에서 영감으로. 한국은 저를 변화시켰고 이제 저는 한 번에 하나의 이야기씩 한국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